Hello everyone. 저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요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토익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국제사회에서 살 때 필요한 영어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좀 쉬운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쉬어서도 틀린 거는 많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븐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유의어의 문제, 동의어의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개수가 줄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 어디까지나 그 원인은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짜 실력 있는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파트 5는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트 5가 40문제 중에서 앞에 20문제 정도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거의 30문제 넘게 원래 앞에 나오는 20문제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ave 다음에 pp가 나왔다. 그러면 have하고 pp 사이는 무슨 자리예요? 여기서 동사 가운데니까 부사를 넣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YBM E4 어학원에서 제가 기초반을 낮에 3시간씩 하는데 그 시간대에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로 그냥 모양 보고 넣어도 되는 그런 추세들이 좀 많아서 이번 시험은 그런 부분은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and를 넣는 문제가 있었죠. and, 쉼표 있고 and 넣는데 yet도 있었고 그래요. 자, 그거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해석할 때. 우리가 보통 and 하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뭐뭐 한다. 이렇게. 자, 명령문이 나오면 and는 그러면도 됩니다. 그래서 and의 뜻은 우리가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된다. 그래서 좀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어휘 문제에서 간단한 and인데도 그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12년, 13년 전에 많이 출제되던 어휘 중에서 in an effort라는 말이 나옵니다. in an effort 부정사 이렇게 되면 effort가 미래지향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는 노력 이런 말로 투부정사를 여기다 써서 뭐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요 넣는 게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나왔고 토익 시험에서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comply with예요. 그래서 with, comply with 요것도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디에 따라 이럴 때 depending on 전치사죠. depending on 이렇게 쓰는데 요거 대신에 upon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요번에 upon이 나왔어요. 어디에 따라 의존해요. 자, 만약에 이런 걸 여러분이 요번에 틀렸으면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카페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문법 자료실이나 어휘들을 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본 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번대로 가면 이 since가 있을 때 since가 답이 문제에 있었죠.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 과거 시점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할 때 여기다 과거시 동사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have pp 이렇게 쓰면 누가 뭘 과거에 한 이래로 해왔다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요런 패턴에서 요걸 넣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저께 우리 학원에서도 이미 다루었고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휘를 좀 더 잘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작년에 미니처가 나왔죠. 미니처 하면 형용사로 축소판, 작은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미니처라는 말이 출제된 건 아니고 이 미니처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서 어떤 반도체가 더 작아지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smallest 이걸 넣는 문제였죠.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던 그 문장에 있는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요즘 시험에서 추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미니처를 알아야지 문장을 이해해서 smallest 이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어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휘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명사 특강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휘가 파생됐을 때 실제로 쓰는 말 중에서 어떤 형태들인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intend라는 단어가 있죠. intend는 의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사 3형식도 되고 intend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준사역이라고 해서 누가 뭐 하도록 의도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게 과거분사가 되면 intended 이렇게 되면서 의도된이 돼요. the intended audience 이렇게 되면 의도된 청중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의도된 청중. 자, 그리고
intensive가 있어요. intensive는 tense란 말에서 나오면서 강도 높은 아주 타이트한 intensive 교육, 트레이닝, 훈련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inten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답이었죠? 얘는 의도 이런 말이에요. 자, intent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intent하다 이러면 되게 의도성을 가지고 집중할 때 쓰고 intently 하면 집중하여 듣다 할 때 listen intentl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냅니다. 그럼 이 tense는 과거에 냈던 것들과 유사하지만 다른 실효적인 표현들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걸 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tense는 아무리 새로운 걸 내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만 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intention이죠. 이게 의도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intention과 motive, 동기 또는 reason, 이유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intention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의도기 때문에 have를 써서 have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 무엇이 마음이 have pride, 자긍심이 있다, have confidence,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have good intentions 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have every intention of 이렇게 되면 뭐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have랑 쓸 수 있는 게 intention이어서 얘네들이 나왔을 때 이제 오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intentional 이러면 의도적인데 intent 이러면 얘가 의도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intention하고 똑같은 명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쓰는 요 단어는 과거에 냈으니까 한 번 쉬고 얘를 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에 일차적인 뜻만 하나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여러 형태로 쓸 수 있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예문들을 많이 같이 보시면서 단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301호 식구분들은 제가 제작한 교재 중에서 셀이란 책이 있죠. 유명한 거. 근데 셀 책 뒤에 어휘집 있어요. 그 어휘집에 보면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들,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음 시험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우리가 extend라는 단어가 있죠. extend는 일형식으로 저번 달에 나왔지만 연장되다 이러면 extend 연장되다, 뻗어 있다 이렇게 돼요. 언덕이 뻗어 있다, 바닷가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삼형식일 때 얘가 연장하다 또는 베풀다죠. 그러면 이런 형태도 있어요. extent 이런 명사죠. 정도. 그래서 얘는 degree 이거 똑같아져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D에서 T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이것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새로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세 달 동안 공부할 때는 이런 거를 꼭 챙겨야 되겠죠. 그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2006년 이쯤 이제 뉴토익이 새로 생기면서 express라는 말이 그 전에는 항상 오답이었어요. 자, express가 표현하다는 뜻인데 이게 말하다는 아니고 그냥 표현하니까 얘는 concern, 우려를 표현하다 또는 opinion, 의견을 표현하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다 이럴 때 요 express를 쓰거든. 자, 근데 요즘은 재작년부터 이제 시험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컨텐츠가 바뀌면서 express가 이제 과거는 오답만 나오다가 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표현하다. voice도 강력히 표현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express라는 말 다음에 새로운 어휘로 admiration 이거를 넣는 문제가 나왔어요. admira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파트 1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admire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admire 하면은 아주 유명하고 위대하신 분을 존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냥 보고 와 감탄하는 때 와 예쁘다 아름답다 건축물이 되게 멋있다 이럴 때 admire 한다고 그러는데 admiration을 표현하다 이것은 존경심도 되고 감탄을 표현하다 이런 말이니까 감정이죠. 감정이니까 express랑 쓸 수가 있어서 얘가 답인 문제가 139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어떤 어휘를 공부할 때는 그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인식을 하시면서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무엇일까 이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이 답인 7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award winning 디자이너야. 그래서 웹 디자이너인데 award winning 디자이너를 직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award winning과 recognition이 뭐야? 인정을 받다, 상을 받다 이렇게 되죠. 얘랑 그다음에 reputation이 있어요. 명성.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있어서 얘는 인정, 인식,
또는 얘는 명성인데, 인식은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요 머릿속에서 어떤 걸 본 다음에 머릿속에 바뀌어서 인식하는 걸 말해요. 코그니티브 사이클리가 인지심리학인데, 코그니토 이게 생각하다거든. 코그니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레코니션, 그래서 인식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브랜드에 대한 인식, 이런 거죠. 근데 레퓨테이션은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배동이 잘 가르친대,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들어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레퓨테이션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레퓨테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는 말이죠. 평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해들을, 명사들의 이해를 대강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reput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쓸까? gain, 명성을 얻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earn, 열심히 해서 벌다, 얻어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build, 명성을 점점 쌓아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건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recognition은 인정을 받다, 이런 말이니까 receive,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receive recognition, 인정을 받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패턴을 같이 이해 위주로 해서 어휘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alright. 자, 그런데 어쨌든 5는 이번에 좀 쉬운 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공부할 때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점수가 6, 700점대면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사실과 진짜 문법적인 지식에 근거를 한, 단순히 그냥 어떤 모양이면 뭐다, 이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사실에 근거를 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쌓아서 훈련을 하면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오케이? 5의 요즘 추세로 만약에 이번 달처럼 나온다면, 뭐 since는 어떤 거고 어떤 패턴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해를 하면 금방 좋아질 거죠. 그런데 만약에 800점대 넘어가서 이제 어휘만 주로 많이 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같이 생각하는 단어도 그 폭과 그 깊이, 이해에 대한 깊이를 늘려가줘야지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안 틀리고 아슬아슬하게 맞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7에서 위어, 동의어, closest meaning to, 이것들이 4개나 나왔죠. 177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온 게 association이에요. 자, 제가 이 association이라는 것을 협회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affiliation도 있죠. affiliation도 소속이나 가입인데 이게 유사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associate with 하면 같이 어울린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 1형식이나 3형식이 되면서 associate with.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일단 associate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association의 추상적인 뜻은 관련, 연관,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기념품이나 상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문에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그래.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기들이 아주 귀중한 그런 직원들에게 상 줄 때 주는 선물들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투자하래. 그럴 때 이 물건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어소시에이트 나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커넥션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 그 빅히로 영화 봤죠? 거기도 이런 가사 나오는데, 대사가 나오는데, think outside the box, 상자 밖에서 생각한다, 창의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요즘 그래서 토익 시험이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를 자꾸만 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5%밖에 안 되지만 치명적이죠.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본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커넥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토익은 7도 그렇고 5, 6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정보들이 서로 커넥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단순한 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넥션이 이번에 냈지만 SNS도 그렇고 소셜리 커넥트 되는 것, 이런 건데, 여기서 연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association conne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자, 마음 아픈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아주 고수분들도 틀리셨는데, fairly. fairly는 꽤, 매우,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very, quite 이런 거랑 겹쳐요. 매우, 꽤, 다소, somewhat. 그렇죠? 이런 거랑도 겹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런 말도 겹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불공정하게는 unfairly인데, 그때 오답으로 justifiable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justifiably가
시킬 수 있게 뭐 이런 안 쓰는 말이고요. 이퀄리가 있죠. 이퀄리가 동등하게 이런 말이니까 공정하게랑 겹칠 수도 있어요. 동등하게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때 그 문제는 certain이란 말이랑 있어서 자 certain 제가 맨날 강의하지만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확신하다 안 되거든. 동등하게 확신하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돼. D가 이퀄이었는데 이런 동의어 문제는 사실은 문맥상 동의어를 고르는 거지 사전적으로 1차적인 동의어를 고르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대부분 틀린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자, 그때는 reasonably 얘가 답이었는데 자, 우리가 reasonably가 reasonably라는 말은 이쪽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reasonably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런 말로 다소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소 확신할 수 있다를 reasonably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기 때문에 요 배합이 되면 꽤 확신한다는 말이 되니까 답이 reasonably였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사실은 I'm reasonably certain 이렇게 되게 많이 말하거든. 그러나 처음 나온 배합이라서 여러분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reasonably price 이런 건 많이 알잖아요. 그죠?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합리적인 선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게 꽤 많이 확신한다는 뜻이 되니까 fairly를 대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certain이 나오면 얘가 확신한 이런 말이죠. sure도 확신한 이런 말이죠. 만약에 얘가 확신한에서 사람을 꾸며줄 때는 확신한인데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reasonably 한번 넣어보고 이게 맞는지 equally를 넣어보고 맞는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 추세는 그래요. 거기 원래 있는 단어하고 잠깐만 연관지으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다시 같이 묶어주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mark. 마크는 마크, 얼굴에 있는 마크 이런 것도 되는데 마크는 표시하다 이런 말도 되죠. mark your calendar가 달력에 표시해둬라. 그러나 마크는 기념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자, celebrate 3일 전 제가 저녁반에서 수업 때 노래 들려드렸죠. Tonight I celebrate my love for you 노래 들려드렸어요. celebrate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죠. 근데 이건 기념하다, 자축하다, 축하하다 이런 말로 여기서 시험에 어떤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는데 축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아키텍트가 이제 초대돼서 어떤 마을에서 공원을 조성했죠. 해변가에. 근데 그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분이 그 지역 주민이라서 그 일을 딴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함정이었어요. Anyway, 자, 그래서 mark, celebr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figure. 자, figure가 이제 어떤 소설가가 있어요. 소설가가 이제 4권의 책을 만드는데 이제 4번째 권 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3번째 책이 이제 되게 잘 팔렸대. 그래서 이 figure는 판매량을 말하는 건데 그때는 어마운트로 가야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figure는 인물도 돼요. 그래서 person도 될 수가 있습니다. person. 이순신 장군 역사적인 인물 일 때 person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오답이었고 shape가 윤곽 모양 이런데 이것도 오답이었고 그래서 어마운트와 같은 걸로 아마 이걸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토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앞으로는 고득점을 얻으려면 이런 어휘들 이미 알고 있다는 어휘들이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고 왜 다른 어휘들이 이렇게 진행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면 그 단어의 본질, 원래의 그 단어가 생성된 모습과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이것들이 연결돼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알아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독을 하셔서 3년 동안 계속 영어로 된 걸 많이 읽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냐? 미국에서 오래 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자, 이번에 6는 처음에 at present가 있었죠. 처음에는 at present 이거 처음 나온 거죠. 현재로서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는 자동차 문을 닫을 때 수동으로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자동차 문을 그 기기가 로봇가 다룬다 해서 로봇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인터스텔라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 다음날 시험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로봇. 근데 로봇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트 이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복수잖아. 안 됩니다. 여러분 대가 사람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유도하려는 그런 문제죠. 근데 로봇들도 대라, 물건도 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 이렇게 수만 일치하면 되고 세 번째에서는 버트가 나. 제가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내가 맞는 말씀이지만 이런 거 메모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연결을 메모하시고 여기서 싱글, 옛날에 문 안쪽은 싱글 파트였는데 단일 부분이었는데 뒤는 파트가 복수잖아. 복수니까 멀티플 가야죠. 멀티플이 다양한 파트들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돼요. YBM 클래스 인강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있죠. 모든 시험에 항상 중요한 거예요. various가 있어요. various가 다양한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 멀티플이 들어가요. 자, 멀티플도 다양한이 되는데 차이점 무엇일까요? 자, YBM 클래스 인강을 들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 좀 재미없겠죠? 멀티플은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한이에요. 그래서 multiple symptom, 요즘 환절기라서 여러분 감기 걸리시고 그러는데 multiple symptom이라면 콧물, 재채기, 두통이 동시에 발생할 때. 자, 그런데 various는 그런 것도 되고 various seasons 이렇게 되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근데 다양한 계절도 이렇게 시자가 있을 때는 various만 되고 multiple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티플을 이럴 때 쓴데 얘가 복수랑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겹치는 게 diverse가 다채로운. 근데 얘는 단수도 돼요. 그게 얘가 되게 특이하죠. various groups 이러면 여러 단체들이고요. 단체들이 많은 거고 a diverse group 이러면 단체 하나가 구성이 다채롭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복수도 쓸 경우가 diverse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날 시험에서 제가 항상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시험 보기 전날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various가 복수 쓴다. 자, 복수를 쓰고 multiple이 복수를 쓰고 오케이? 자, numerous가 뜻 자체가 복수를 쓸 수밖에 없죠. 많은. several 복수 쓰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many, few도 복수 쓰는데 many, few, several 이런 거 복수 쓰잖아. 아, both 이런 거. 둘 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쓸 때 both가 혼자 쓸 때 복수를 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 가기 전에 왜 봐야 되냐면 까먹어요. 이제 시험 긴장해서 보다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사실 그 앞에 그 다음 문제에서 3m 높이까지 제한이 있어 주차하려면 저도 제 차가 그 컨버전 밴이라고 그래서 연예인 밴인데 그 위에 2.4m야 그래갖고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이제 주차할 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3m 보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좀 들어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 혼자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좀 상황이 이번에 6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가 나오고 뭐 전시회 하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주차를 하는데 미터 높이 고도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통 접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하이트 이게 그래서 답이었죠. 높이 좀 무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 시험 보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영어를 잘해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창의적이니까 영어를 좀 못하면 훨씬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알고 보면 자 하이트 요거 답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리 전시회에 올 거면 미리 준비해라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약간 어려웠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해라 이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도 언더고 이게 격다. 토익 시험은 이런 단어를 아주 옛날부터 좋아합니다. 합성어죠. 언더랑 고가 합쳐서 삼형식으로 격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최근 YBM 클래스 데뷔 특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강 등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강의가 이제 저를 처음 보는 거면 우리 카페 오시면 작년 말부터 여태까지 시험에 대한 후기와 그리고 데뷔 특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잘 활용하시면 정말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디스가 답인 문제가 있었죠. 디스. 이것은 앞을 받아주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대연 내용에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을 때 디스를 쓴다. 이게 요즘 대세가 되었습니다. 다 토익 시험은 시험 자체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되게 깊이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시험들, 즉 작년하고 올해 나왔던 시험들 중에서 무엇을 진짜로 테스트한지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 갖고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모양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높은 점수를 얻을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 생각보다 쉬웠는데 생각보다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7이 일단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5, 6, 특별히 6에서 내용이 좀 창의적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서
당황할 수 있었다. 그런 요소 때문에 특별히 동의어 문제에서 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개수가 현격히 줄지 않고 노력한 만큼 잘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기대치를 두고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5월에도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어떤 지식과 실력을 필요한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행복과 성공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토익에 대한 어떤 각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